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7월 안 사면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7월 달부터 단기 눌림목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7월 달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꼭 반드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눌림목이 나왔을 때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상승은 그냥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현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현 가격은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최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7월 눌림목을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맹신하시기보단 참고하시는 걸 항상 참고드리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 정리인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본격화하는 모습들,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우선 미국 감세 법안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면 AI를 통해서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막 4,000명씩, 5,000명씩, 6,000명씩, 7,000명씩, 8,000명씩 막 자르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줬죠. 그렇다고 해서 해당 기업의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진 않거든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사람을 AI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미리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시작했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미국의 쓸데없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제조업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추가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감세 법안을 현재 내놓게 됐죠.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추가적으로 제조업을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반도체를 확보해야 돼서 오히려 다른 보조금은 다 깎아도 반도체 보조금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키기 위해서 TSMC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미국 본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도체 보조금을 오히려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 여기에 지금 현재 제약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제약 제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미국 이전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관세 올리겠다, 서한 보내겠다, 관세 강제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압박하면서 미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미국에 와서 생산하면 혜택을 줄게라고 하면서 당근을 준비해 놓고 지금 현재 해외에서 생산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압박을 하는 모습이죠. 전형적으로 채찍과 당근을 외 내부에서 적절히 섞는 모습입니다.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히토류가 필요하거든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자석에 필요한 게 이 히토류인데 히토류가 없으면 제조업 시장이 안 돌아갑니다. 미국의 경제 부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과거부터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 삼아 가지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중국과 10월에 직접 만난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낼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가서 제발 주세요라고 빌진 않겠죠. 중국에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압박. 이란에게서 원유 수입을 못하면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란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란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수출길을 막아놓고 아마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TJ 잔고 뭐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이 적인 부분과 다양한 악재성 뉴스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이번 자리 매수기를 통해서 잘만 매수해주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함께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뭐 지금 뜨뜻미지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조업 오히려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금리가 하나도 내려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타이밍, 파월 의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거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 제조업에 대한 준비가, 부활에 대한 준비가 빛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인 기업들의 대세 성장이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눌림목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매수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상황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꾸준히 리얼 미국 주식 확인하시면서 전략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제조업을 살려내겠다, 미국 자체를 살려내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해당 행사에서 법안 통과를 독립기념일 최고의 선물이라며 자축을 하고 감세, 지출 삭감, 복지 개혁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미국 경제의 수조 달러의 성장을 유도하고 일반 가정의 연소득을 1만 달러 이상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애초에 그냥 살려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속세 폐지를 주요 성과로 언급하며 이건 민심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족농장의 세금 부담 완화를 강조했고 국경 문제와 불법 이민자 추방 성과도 부각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논란이 되고 시위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정책 중에 유일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게 이민자 추방 정책입니다. 재밌게도. 그래서 트럼프가 확실히 표심을 얻기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가장 중요한, 트럼프는 이 법안이 미국의 쇠퇴를 끝내는 출발점이라며 지금 전국 기념 행사도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경제 회복의 시작이다 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진짜 이 법안 통과가 정말 빛을 보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더 많이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특히나 최근 들어 이제 최근에 발표된 이제 법안의 가장 큰 부분이 그 10년간 기업들의 세금을 낮추는 감세 법안인데, 감세 법안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기업들에게는. 근데 법인세는 보통 누가 많이 내죠?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내죠. 돈을 미국 기업에서 가장 누가 많이 벌죠?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벌죠. 그래서 과거에 2017년도, 18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감세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에도 가장 많은 돈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는 기업이 누구였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었죠.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등 해외에 쌓아둔 이익을 낮은 세율로 본국에 들어올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 애초에 법인세 자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현금이 좀 많이 남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겠죠. 요즘에 빚을 내면서까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이윤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으로 세금이 깎이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본격화되겠죠. 그래서 AI 사용 비용을 극도로 낮출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 자체도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켜지면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이곳 저곳에 저렴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혁신이죠.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들이 저렴해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돈 안 되는 사업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않고요. 돈 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라든가 특히나 반도체 같은 데에서도 많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옛날에 협박까지 했었는데 협박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당근까지 더해지면
확실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법안에서 다양한 자동차 관련된 증기가 친환경 관련된 보조금을 이제 깎였는데 오히려 근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는 깎였습니다. 근데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25%에서 35%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인텔, TSMC, 삼성전자에게 미국 본토에 와서 공장 지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돈 되는 사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근을 많이 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협박은 빼놓지 않고 있죠. 동맹국 압박으로 미국의 투자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뭐 9월 달까지 다시 관세 부과 미루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갑자기 7월 7일에 7월 7일에 최근에 뭐라고 발표한 7월 7일에 12개국에게 이제 지금 5일이니까 이틀 남았죠. 늦게 보신 분들 뭐 하루 이틀 남으셨을 겁니다. 12개국의 관세 부과율을 통보하는 무역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지금 거의 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미친 사람인 것 같은데 너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석해보면 우리 법안 통과됐어. 법안 통과되면서 나 혜택 줄 수 있어. 나 이거 지금 부채한도 협상도 이제 될 거고 된 거죠. 부채한도 협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채권 더 많이 발행해가지고 난 정책적인 여유급 자금 생겼고 미국 기업들 미국에서 사업하면 난 세금 깎아줄 거고 심지어는 반도체 같은 것들은 내가 세금을 더 세액공제를 혜택을 더 줄게 라고 계속해서 꼬드기면서도 다양한 국가들을 그래 너네 국가가 뭐라고 해? 국가를 설득해줄게. 설득할 수 있으면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관세율을 10에서 70% 수준으로 다양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도 사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디가 이윤이 되는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미국 투자를 하고 싶어도 미국 국가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금 해당 한국이 삼성전자 같은 거 눈치 많이 보겠죠. 눈치 많이 볼 텐데 이런 현대차라든가 눈치 많이 볼 텐데 눈치를 보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 국가에는 나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부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될 수도 있는 키워드입니다. 트럼프는 복잡한 무역 협상 대신 각국에서 일방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마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뿐이며 나머지 국가는 협상 시한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협박을 통해서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강력하게 규제를 가야 될 것 같은 중국에게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의문이잖아요. 관세 합의 볼 거면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중국을 압박을 안 하고 그죠? 더 압박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과거부터는 이제는 중국한테 협상하자고 합니다. 왜? 얘네가 히토리를 쥐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를 몇 개 보여드린 적 있죠. 미국의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히토류가 없어가지고 히토류가 자석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지만 반도체도 만들 때 사용되고 다양한 곳에 사용되지만 특히나 이 자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석을 만들 수 없어서 자석이 없어가지고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팔려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자석이 히토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에 타격이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의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4일날 자신이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거나 시진핑이 방미해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협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토리오 협상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어떻게든 히토리오 협상을 하려고 나서는 모습이죠. 또 미국 상무부는 지금 직접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금 이제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지금 전후한 방중 일정에 지금 이제 미국의 주요 경제인을 동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일정 맞춰가지고 없는 일정 만들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때 일정 맞춰가지고 중국까지 방문하는 쪽을 좀 고민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히토리 확보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히토리오 달라고 하면 그냥 줄까요? 당연히 안 주겠죠. 그래서 반협박을 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란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최근에 막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난 너네 봐준 생각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죠. 봐줄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진짜 폭격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분란이 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당분간은 이란하고의 갈등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뭐 원유가 폭등하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중국 쪽으로 수출되는 원유 수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란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도를 쫙 정리해보면 어떻죠? 결국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확실히 법안 통과라는 당근이 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꽤나 많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이후에도 뭐 이런저런 뉴스들 이런저런 논란들이 존재하겠지만 결국엔 7월 눌림목자리 나올 때 빼놓지 않고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제조업 그리고 혁신까지 AI 제조업 혁신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관련된 섹터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로만 중심해서 잘 준비해서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정말 눌림목 타이밍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나는 그냥 뭐 팔고 파는 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내년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 전까지는 보통 주식시장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거든요. 대통령 선거, 중간 선거 선거 때, 그죠? 특히나 이제 적어도 내년 6월달 정도까지는 그 이후에는 뭐 이런저런 분란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쉽지 않겠지만 정말 6월까지는 그래도 상승 증시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이 이후에 항상 말씀드리면 이건 큰 틀을 잡아드린 거고요. 디테일한 부분을 항상 잡아드리면서 좀 가야 되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리얼 미국 주식 지켜봐 주시면서 실시간 내용들 이에 따른 다양한 시장에 대한 내용들 분석해서 많이 내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가 다 맞진 않을 겁니다. 뭐 당연히 다 맞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시장에 나온 이슈는 적어도 성실하게 잘 분석해서 전략에 반영해야 내가 최악의 악재를 피하거나 혹은 뭐 정말 이제 좋은 기회를 놓친 일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를 보호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의견들 뭐 많이 정리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지표 발표를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지표만 몇 개 짚어드릴게요. 정확하게 나오죠. 2025년도 7월 15일 날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뭐 다음 주까지는 별게 없어요. 뭐 특별한 거 발표되는 거 없고요. 15일 날 발표되는 이제 물가 지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뒤에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당연히 중요하고요. 뭐 이런 지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보시면은 맨 아래 금리 결정일이 있죠. 7월 30일 날짜로 금리 결정일이 FMC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FMC에서 일단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은 높긴 한데 다양한 이 지표 발표 물가 지표 발표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 물가 지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따라서 증시가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마 금리 결정에 의해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적 발표도 다 15일 이후입니다. 보시면 7월 중순 이후부터 쭉 공개되거든요. JP모건, 블랙록, 시티그룹,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뭐 등등등등 다양한 기업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뭐 일단 금융 기업들이 가장 빨리 공개되고요. 그 뒤에 뭐 ASML 그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죠. 이런 기업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큰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다다음 주 7월 15일부터 발표됩니다. 이때 딱 물가 지표 발표된 다음부터 실적 발표가 바로 발표되니까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이때 딱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타이밍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실시간 뉴스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메인 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 링크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리얼 미국 주식 속보까지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시장 분위기 잘 파악해서 실시간 뉴스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매번 영상은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10시쯤 항상 올려드리니까 10시쯤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